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8장 Additional Block SQL의 특징에 대해서, 추가적인 SQL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SQL 프로시저 옵션을 사용해서 디테일한 처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SQL 프로시저에 옵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SQL 프로시저의 옵션 중에서는 코드 실행 없이 문법 오류 여부를 체크가 가능한 No Execute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스가 이 SQL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잡한 조인이나 여러 테이블에 같은 변수명이 있을 때 유용하다라는 이 피드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어, 이제 SQL의 컬럼들이 어느 테이블에서 참조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행이 뭐 몇억 건이 있는데 그 뭐 몇억 건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로 수백 건만 처리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든 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행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 기능이 이제 네.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쿼리 튜닝을 위해서 시스템 사용 통계가 제공이 가능하다는데 S타이머라는 것이 어떤 옵션인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건데요. No Execute 옵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SQL, 프락 SQL을 실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A 번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장의 실행 없이도 SQL 쿼리의 문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n OBS, 그 다음에 out OBS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쿼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입력 데이터의 행수를 제한하는 것이 in OBS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결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을 다 처리는 하되 결과로 표출하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것은 out OBS라는 옵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n이라는 값에 숫자를 써주면은 그 특정 개수의 행만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no stimer, stimer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CPU가 얼마 사용됐고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같은 리소스 사용 통계를 로그창에 표시할지 말지 통제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가 디폴트 값이고요. S타이머를 썼을 때 작동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노 프린트 옵션은 쿼리 수행 결과를 결과창에 표출할지 말지 통제하는 것이고요. 노 넘버 옵션의 경우에는 첫 열의 행번호를 표출할지 말지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no 더블이라는 것은 리포트 출력 시 줄 간격을 조절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no flow가 기본값이고요. 플로우를 지정을 하되 플로우에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플로우 20이라고 만약에 옵션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컬럼 이름이 길 경우 길이 20 이후는 잘라서 다음 줄에 표시해 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플로우를 두 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플로우 n부터 m까지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컬럼 폭을 n부터 m 사이즈 사이에 자동으로 알아서 컬럼 길이가 다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음, 자동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좀 더 레이아웃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서 노넘버와 넘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옵션은 결과창에서만 행번호 컬럼 출력 여부를 결정하며 출력 데이터에서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출력 데이터를 어, 보시게 되면은 맨 좌측에 행번호가 있는데 노넘버와 넘버 옵션을 가지고 그 출력 데이터에서는 조작을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리셋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리셋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그 프락 SQL에 걸려 있는 옵션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한 문장이 바로 리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Employee Organization에서 모든 컬럼을 가져올 것인데 페이지 길이, 페이지 길이는 결과창에 보여질 페이지 길이는 80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 아이디가 이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한 줄 내려와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컬럼이 많아서 한 줄에 안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노 플로우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다음 줄로 이동을 하게 돼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15라는 옵션을 지정을 해줬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매니저 아이디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만 디파트먼트라는 컬럼의 값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줄 바뀜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줄 바뀜이 되면서 이 매니지먼트가 어, 자칫하면은 이쪽 두 번째 행과 연결이 되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더블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줄 간격을 넓혀서 줄을 좀 더 이렇게 구획을 나눠줘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 내에 텍스트 줄바꿈이 일어났을 때 가독성을 위해 더블 옵션이 유용하다. 그래서 플로우랑 더블 옵션이 종종 자주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쪽에 어, 공간이 들어감으로써 행들이 더 잘 구분되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전에는 플로우 이꼴 15라는 식으로 이제 원 사이즈 핏을 했는데 대개 컬럼 값들의 길이는 다양함으로 하나의 사이즈로 재단하면 밸런스가 좋지 못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이의 하한과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하한과 상한을 구할 때는 이런 쿼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컬럼의 각 값들에 대해 최대 길이를 구하고 그 최대 길이들 중에서 최소 최대를 바운더리로 선택을 하면은 대개 리포트가 보기 좋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6과 25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쿼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음, 전에 이 세일즈 매니지먼트도 줄바꿈이 되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한 줄로 깔끔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범위 안에서 각 컬럼의 넓이를 조정하여 균형 잡힌 출력 형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인데 in OBS라는 옵션을 통해서 그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라이스 리스트의 모든 행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행만 뽑아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10개의 행만 가지고 어,
SQL 프로시저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결과도 10개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OutOBS라는 옵션은 모든 행을 가지고 다 처리는 하되 결과만 10개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in OBS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그래서 price list와 order fact를 가지고 이너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너 조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뭐 100개, 1000개, 10,000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결과 중에서 10개만 표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in OBS와 out OBS의 작동 기전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네, 108A02를 통해서 SQL 조인을 할 건데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output rows number, 그러니까 행번호가 있어야 되고 10개의 관측치만 어, 제한을 할 건데 이것을 그 재실행 없이 다음과 같은 옵션을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니까 지금 행번호 없애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개의 결과만 제한되게 나오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행번호를 없애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0개가 아니라 9개의 행만 표출하도록 바꿔보라라고 했습니다. 옵션의 변경 없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 SQL 옵션 다음에 프랑 SQL 옆에 넘버라는 것을 통해서 행번호를 입력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오비스가 10개라는 점에서 10개의 관측치만 표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SQL 옵션을 건드리지 않고 리셋이라는 것을 다시 통해서 노넘버, 이제 행번호를 없앨 것이고요. 어, 관측치는 9개만 표출하도록 변경을 리셋을 통해서 옵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실행을 하면은 이 두 번째, 이 쿼리만 적용이 될 것이라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가 나왔지만 현재는 9개만 나왔고 행번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w라는 컬럼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셋을 통해서 추가적인 리인볼크 실행 없이 어, 옵션 변경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딕셔너리 테이블입니다. 딕셔너리 테이블은 그 읽기 전용의 메타데이터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아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보를 포함하는 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냐면 셋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요. 데이터셋, 외부 파일 등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셋 세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읽기 전용으로 편집이 불가합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다. 그래서 어, 데이터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사진첩을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언제 찍었고 또 장소는 어디고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바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것을 메타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부적인 개요가 이렇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는 딕셔너리즈라는 것을 열어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꼭 이렇게 이제 프락 SQL select from으로 알 수도 있지만 프락 SQL describ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딕셔너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딕셔너리즈라는 테이블의 세부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 창에 딕셔너리즈라는 테이블의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는데 라이브러리 정보를 담고 있고 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테이블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도 있고요. 뷰에 대한 테이블, 카탈로그에 대한 테이블, 컬럼즈에 대한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덱스와 제약 조건에 대한 그 이제 정보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변수에 대한 정보도 있고 옵션, 타이틀, 그다음에 외부 파일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프락 SQL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스텝에서는 딕셔너리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스텝에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딕셔너리 라이브러리랑 비슷한 게 세스 헬프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거기에 vtable이라는 이 테이블을 확인해 주시면은 메타데이터들을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escribe 테이블을 통해서 어,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테이블즈에 대한 정보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에 아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뭐 라이브러리랑 그다음에 뭐 테이블즈랑 뷰, 뭐 카테고리 등등 많았는데 그 딕셔너리 라이브러리의 특징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딕셔너리 라이브러리에는 반드시 대문자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딕셔너리 라이브러리는 대문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 딕셔너리 네임에는 반드시 대문자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from where라는 곳에 from에 딕셔너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테이블즈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where 조건으로 라이브러리 네임을 소문자 오리온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테이블즈에는 그 라이브러리 네임이 대문자로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 테이블을 조회할 때 업케이스나 로우케이스 값을 변환하지 말고 라이브러리 명과 테이블명을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변수명을 실제 저장된 대소문자 그대로 비교를 해주면 좋다. 왜냐면은 이제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케이스와 로우케이스를 사용하면 세스 SQL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 테이블즈라는 테이블에는 라이브러리 네임이 반드시 대문자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난 대문자로 적는 게 귀찮고 그냥 이 라이브러리 네임에다가 업케이스 해서 아, 네. 여기다가 이제 라이브러리 네임 하고 여기다가 업케이스 오리온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오리온을 이제 대문자화로 변경하는 작업을 업케이스를 하고 나서 대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등호 기호를 어, 연산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데이터가 크면은 이게 이제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테이블지라는 테이블에는 대문자로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이 업케이스란 쓰지 않고 대문자를 그대로 써주는 것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라이브러리를 탐색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세스 테이블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럼즈라는 것은 어떤 해당 컬럼을 검색하는 것인데요. 이제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플로이 어드레스를 탐색을 하는데 딕셔너리에 저장된 라이브러리명과 테이블명 모두 대문자로 저장된 것에 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즈에도 오리온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니까 당연히 대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 테이블 명도 employee addresses라는 테이블 명이 있는데 그것도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대문자로 바꿔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네임과 테이블 네임은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컬럼 네임은 믹스 대소문자가 혼합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예시는 이 컬럼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employee id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컬럼 변수는 대소문자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에는 어떤 식으로 employee id가 혼합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모두 일단 대문자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테이블에 employee ID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뭐 우연찮게 이제 앞부분에만 다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케이스 펑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락 SQL에서는 그 딕셔너리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즈라는 테이블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이제 데이터 스텝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스 헬프라는 라이브러리에서 v 테이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SQL용이고 얘는 이제 데이터 스텝, 데이터 스텝용입니다. 퀴즈인데요. 음, 그러니까 뷰 정보를 보려면 뷰에 대한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보려면은 세스 세션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세스 세션에서 모든 테이블에 이용 가능한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이름을 보려면 어떤 뷰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세스엘프의 컬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V 컬럼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네. 네, 타블레이트를 통해서 이건 데이터 스텝 구문이기 때문에 V 멤버를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통계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통계표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네임과 그 다음에 멤버 타입에 대해서 빈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딕셔너리 다음으로는 프랑 SQL의 매크로 언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언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매크로 변수의 생성과 사용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문의 정의는 퍼센트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매크로 언어의 개요에 대해서는 세스 매크로 언어를 사용하면 동적인 세스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매크로 변수들 중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매크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스가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매크로 변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스가 시작됐을 때 글로벌 심볼 테이블에는 몇 가지 자동 매크로 변수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했고 자동 생성 매크로가 이렇게 몇 개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스 라스트라는 것은 가장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최근이죠. 바로 직전. 최근에 생성된 그 SQL, 생성된 그 테이블 이름이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널인 걸로 봐서는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나 봐요. 이렇게 딱 세스를 실행한 직후에는 시스 라스트가 널 값이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SQL OBS인데, SQL OBS는 방금 실행한 SQL 문이 몇 건을 처리했냐, 그러니까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몇 개의 네, 행 개수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SQL OBS 값은 SQL 문이 실행될 때마다 새 값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행한 게 10개면 10개라고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100개짜리를 실행하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직전에 실행된 SQL 쿼리문의 행 개수를 바로 SQL OBS라는 값의 변수의 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QL RC는 그 이제 오류가 났을 때에 발생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떴을 땐 4고, 4보다 초과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그 에러의 값을 가져서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 매크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자동 생성되는 매크로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것인데요. %let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 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값은 최대 길이가 64K 캐릭터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0의 길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널 값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써도 문자로 저장이 되고요. 수치 연산자를 써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렛 하고 a 이꼴 1 더하기 3 이렇게 설정을 하면 a가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a 이꼴 4가 아니라 a는 그냥 1 더하기 3으로 표현됩니다. 문자 형식으로. 그 다음에 앞부분과 뒷부분의 공백은 제거가 되고 된 채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정의한 사용자 정의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문장이고요. 기존 매크로 변수가 존재하지 않다면 신규 생성 할당이 되며 있다면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let으로 이제 a를
뭔가 이제 x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a라는 변수가 이미 a가 있다면 y라고 있었다면은 얘가 이제 a 이꼴 x로 어,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a가 아무것도 어, 어, 이미 a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a라는 매크로 변수가 신규 생성되면서 x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 변수 값은 이제 반드시 대문자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만 실제 참조하는 데 있어서는 대소문자를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심볼 테이블에 대문자로 저장은 되지만 이들을 참조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값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해서 매크로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입력된 값으로 치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입력되어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라는 게 있는데 푸시라는 것은 로그 창에 나타나기 위한 용인데 실제 매크로 변수가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로그 창에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디버깅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낼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푸시라고 해서 이렇게 매크로 변수를 쓰면 로그 창에서는 the value of big salary is 10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중에 심볼젠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심볼젠이라는 것은 그 매크로가 풀려진 상태를 로그창에 표현하게 됩니다. 푸시랑 비슷하죠. 그래서 심볼젠 옵션을 활성화시켜주면 이런 것들이 로그창에서 다 값으로 치환된 값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세일즈는 10만으로 리솔브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네임은 employee payroll이라고 리졸브 됐고 빅세일즈는 또 10만으로 리졸브 됐다라고 로그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볼젠이라는 옵션을 활성화시켜야만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만이 넘는 사원의 명단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락 SQL문을 통해서 매크로 밸류를 할당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SQL into 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elect에서 컬럼을 지정하고 그 컬럼 값을 매크로 값으로 할당하겠다라고 해서 into 옆에다가 쌍따옴표가 아니라 네, 이제 쌍점 뒤에 매크로 변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활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employee payroll이라는 테이블에 샐러리의 평균을 구했는데 그것을 min salary라는 매크로 변수로 뽑아냈어요. 이게 할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콜론 뒤에 어, min sales라고 매크로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put이라는 것을 통해서 the average salary is min salary라고 했을 때 로그 창에 보면은 min salary 값이 샐러리의 평균으로 치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인투절로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맥스 이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에서 매크로 변수를 호출해 올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매크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타이틀에 헛다운표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매크로 변수를 참조하는 타이틀 문이다라고 하면은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매크로 변수는 쌍따옴표 안에서만 풀린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는 이제 싱글 쿼테이션에서는 will not resolve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CT가 나온다라는 거. 네. 네, 이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다음 시나리오대로 보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이제 세일즈 부서, 영업 부서에서 영업 부서의 연봉의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뽑는 건데 먼저 이제 매크로 변수를 전체 영업부의 평균을 민세일러리라는 매크로 변수에 지금 치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환된 전체 평균 연봉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 써주고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부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일즈 영업 부서에서 그 평균 연봉은 27,503이라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큰 사번들은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셀러리고요. 69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이 이제 되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 쿼리에서 이제 영업부가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술부서에서 평균보다 높은 사번을 뽑아내는 쿼리가 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부분만 바꾸면은 이 영업부가 엔지니어링 부서로 제가 이 엔지니어링 부서에 대한 통계표로 산출이 될 수 있냐라는 건데 딱 한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 맨 위에 퍼센트 렛 부서를 세일즈만 바꾸게 되면은 민 샐러리도 바뀔 것이고 뎁 디파트먼트라는 이제 매크로 변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렛이라고 요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다. 매크로 변수를 쓰면 매우 간편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에 엔지니어링 하나만 바꾸면 파란 줄 진 부분들이 다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에 대한 통계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타입이라는 id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자리는 고객들의 티어, 그 등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고객들의 등급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티어는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고객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긴다라고 하는데, 그 각각 티어에 대해서 몇 명이 존재하는지 토탈 넘버도 어,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예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SQL 프로시저에서 매크로 변수를 할당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select into from절은 변함이 없는데 A 변수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B 변수 하나에도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put이라는 함수가 또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프로그래밍 2에서 배웠던 기억이 남는데요. put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숫자형 변수를 문자형으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면은 커스터머 타입 id는 원래 숫자형인가 봐요. 그래서 숫자형을 put이라는 것을 만나서 문자로 바꿀 것이고요. 이 substan은 문자를 자르는 함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문자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타입 아이디의 첫 번째 자리를 잘라서 그것을 티어라고 명명을 할 것이고요. 그때 그룹 바이를 통해서 그 각 티어마다 몇 명의 고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로 직전에 실행한 이 행수가 이제 티어의 수겠죠. 티어 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로우즈라는 매크로 변수로 받았습니다. SQL OBS를 사용해서. 그래서 풋을 통해서 여기에는 몇 개의 티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실행을 하면은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총 3가지 티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왜 구했냐라고 하면은 로우즈를 바로 확정하기 위해서인데 3가지 티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앞자리를 자른 것을 이제 티어 1, 1을 티어 1, 2를 티어 2, 3을 티어 3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3개니까 지금 뭐 그냥 쳐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개의 티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1부터 100번까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신 어, 하이픈을 써주고 여기다 로우도 100이 될지 1000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로우라는 매크로 변수를 통해서 지정을 해줘서 동적으로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명수도 이제 카운트 1부터 카운트 여기 로우즈는 3이겠지만 이제 로우즈라는 매크로 변수를 받아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풋을 통해서 각 설명을 하는 겁니다. 1티어는 몇 명이고 2티어는 몇 명이고 3티어는 몇 명이다. 실행을 하면은 아까 여기 나왔던 이 표가 문구로 이렇게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고요. 어, 여기 보면은 위에 쿼리에서 첫 번째 쿼리는 이제 결과가 생성이 됐는데 왜 두 번째 쿼리는 결과 생성이 안 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리셋의 노프린트라는 옵션 때문에 얘는 아웃풋이 생성이 안 됐고요. 얘는 아웃풋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set no print statement가 바로 SQL 실행의 결과 아웃풋을 suppressed 억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표를 보여줄 때 이제 tier 1, count 1 이렇게 해서 이, 이러한 결과표를 보여줄 건데 이것을 복사해서 1, 2,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인플로이 페이롤 테이블에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 날짜와 관련된 변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계속 날짜 변수를 갱신해 주는데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셀프 모디파잉 하면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보자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인플로이 페이롤 테이블에서 데이트 컬럼만 가져오기 가져와서 관리를 자동화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이때는 select into from 역시 똑같은데 매크로 변수에 separated by delimiter라고 해서 컬럼 1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다 또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크로 변수로.
그래서 먼저 이제 employee payroll 테이블에 연습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원본을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복사한 복사본을 가져올 것이고요. 네, 페이롤 테이블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딕셔너리 페이롤 테이블에 그 컬럼들이 있을 거잖아요. 컬럼들의 집합을 바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그 컬럼 이름들을 컬럼 네임이라는 매크로 변수에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저장을 했냐면은 이제 쉼표를 그 구분자로 하여서 불러왔는데 어떤 것만 불러오냐면 데이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컬럼만 가져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페이롤 테이블에 데이트라는 이름이 담긴 컬럼들을 싹 깡그리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면 employee ID 옆에 이제 데이트가 들어있는 변수들이 다 불러와져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금은 데이트가 3개였는데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제 페이롤 테이블에 어떤 변수를 추가했냐면 last rise date라는 걸 추가했고 프로모션 데이트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프로모션 데이트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라스트 레이즈라는 변수도 이제 값과 속성을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데이트라는 변수가 2개 더 늘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이 문장을 실행해도 그게 적절히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컬럼이 자동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쿼리만 짜놓으면은 그 뒤에 다른 변수들이 추가가 되더라도 자동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은 아까 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페이롤 롤 테이블로 실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오리온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employee payroll 테이블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밍 테스팅과 성능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성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따지려면은 그 이제 CPU가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no S타이머와 S타이머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뭐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확인할 때 벤치마크라는 것을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세스 프로그램도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바로 이런 S타이머라는 옵션을 활용해서 그 벤치마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드백과 no execute를 사용해서 컬럼 정보를 표출을 해볼 수 있고요. 결과는 로그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와 인풋, 아웃풋에 대한 이걸 이제 마크를 사용해서 얼마나 시스템이 퍼포먼스가 효율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옵션을 S타이머와 풀 S타이머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프락 SQL에 S타이머라고 지정을 하면
좀 더 그 자원 사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즈에 풀 S타이머를 지정을 해주고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실제는 0.09초 걸렸고요. CPU 타임도 거의 0초, 매우 순식간에 빠르게 실행이 된 거죠. 시스템 CPU 타임은 0.03초 걸렸습니다. 네, 윈도우 XP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OS가 뭐 이런 OS에서는 이런 벤치마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이 벤치마크의 통계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고 이거 다 뭐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파악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경과 시간이 빠르다는 것만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비교할 프로그램은 각각 별도의 세션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싶은데 한 세션에서 실행을 해버리면 A는 1초 걸렸는데 B는 A가 실행됐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가 남아 있어서 실제로는 10초 걸릴 게 0.5초가 걸려서 B가 더 효율적이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싶다면은 두 개의 창을 띄워서 동시에 이제 각기 다른 세션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실행하지 말고 여러 번 실행한 후 평균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크가 이제 어떤 컨디션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을 해서 그 평균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업무와 비슷한 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만 건 정도 가지고는 되게 좀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1억 건일 때는 좀 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무 데이터와 비슷한 크기로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셔야 이제 소기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챕터 리뷰를 끝으로 진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리뷰를 보시면, 음, 실행 없이 SQL의 문법을 체크하는 것은 No Execute 옵션이었죠. 그 다음에 쿼리의 출력 값을 제한하는 것은 Out OBS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전체 행으로 넘기는 것 대신에 일정 컬럼 텍스트의 넓이 이후에 다음 줄로 넘기는 것을 플로우 옵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A, B, C, D, E 이렇게가 있으면 이제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플로우 옵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into의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매크로 변수 민세일즈라는 매크로 변수를 할당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를. 그래서 샐러리의 평균을 민샐러리에다가 이렇게 할당하는 게 바로 select into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효과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쿼리에서
첫 번째 쿼리는 결과창에 결과가 생성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노 프린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서 음, 결과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쿼리는. 첫 번째 쿼리라고 하면 요거죠. 두 번째 쿼리는 요거.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그 연봉의 평균이 이렇게 38,000원이 나왔을 때, 타이틀 최종 결과의 보고서에 타이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면 타이틀이 이렇게 있죠. Those with salaries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로 치환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아마 이 문자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 꽃다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제 싱글 코테이션 마크 때문에 그 타이틀이 이제 리졸브 되지 않고 그대로 매크로 변수가 어, 숫자로 치환되지 않고 그 매크로 변수 그대로가 제목으로 표출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8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